뭐 이혼 소송 중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불안할지. 뭐 예를 들어 주식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주식은 굉장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예금 적금이 늘어나고 있고 뭐 어느 일방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재산 분할에서 어떠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최종 갖고 오는 액수에 영향을 주냐, 이거는 단지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기여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도 중요하죠.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의 가치를 결국에는 정해야 되는데 계속 변동을 하니까, 그래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 그리고 재산분할 뭐 대상 여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기여도가 뭐 몇 %냐,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 지금은 똑같은 가치일지라도 나는 이 부동산을 갖고 싶을 수가 있죠. 이 분양권을 갖고 싶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판례 상태의 원칙에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뭐지? 이렇게 흔히 1심 소송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오늘로 종결하겠습니다. 한 달 후 몇 월 며칠 몇 시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소심에 또 판결 선고 전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되겠는데요. 전달이 되실까요? 그래서 판결 선고일이 아닌 마지막 재판일, 재판일,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시는 재판일, 그때를 기준으로 뭐 부동산 가액이랑 주식 가액을 산정한다고 해요. 그럼 재판부에서 뭐 그날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건 아닐 테고, 결국엔 마지막 재판일에 가장 가깝게 제출된 자료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이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부동산 가액이 5억이 뛰었어요. 5억이 상승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부동산 아파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원래는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아파트에 반을 청구해서 2억 5천을 받을 상황이었다면 그 소송이 길어지면서 5억이나 10억이 되면서 내가 받을 돈이 2억 5천이 아닌 5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액이 오르고 있다는 자료를 꼭 신경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의 종목과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일단 특정은 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이라고 하면 보통 소장 접수 시 또는 소 접수 시로부터 별거일이 전이라면 별거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종목과 수량은 특정이 돼서 고정이 되지만 그 똑같은 종목과 수량이라도 이제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아파트 가액은 사실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액이 떨어진 경우도 보기는 봤으나 이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보통 오르고 그 폭이 굉장히 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주식은 왜나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는 예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금, 채무 등은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 시점, 뭐 소 접수 시 또는 그 전 별거했다면 별거일 기준으로 일단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다만 뭐 예를 들어 소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 접수 시 한 일주일 전에 상대방이 수억 원을 뺐더라. 근데 그걸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은닉 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되겠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장도 잘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내가 이 자료를 더 내는 것이 유리하다면 반드시 체크해서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